최종전을 앞두고 경기를 보러 오지 않는다. 같은 날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친정팀 경기를 보러 간다. 뭐 이런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친구가 결국 이날 에버튼전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솔직히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들 다 거짓말이다. 이건 다 미디어가 지어낸 소설이다. 아무튼 토트넘 팬들은 여전히 분노를 버리지 않고 있고, 부슈코비치 데리고 와서 주전으로 쓰고 로메로 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볼트TV 소영욱입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네, 뭐 다들 토트넘 하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그 종류나 정도는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제가 좀 느끼는 건데, 그래도 네, 애정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정이 많이 들었기도 했었고, 우리한테 뭐 어쨌든 간에 좋은 기억을 많이 줬던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잔류를 좀 응원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국내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토트넘 강등을 거의 뭐 기원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규모의 팀이 강등이 되는 거는 진짜 흔치 않은 일이죠. 쉽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갈 뻔했던 토트넘입니다. 올 시즌 유독 부진했던 홈 경기였는데요. 이번 마지막 경기 홈 경기로 치러졌는데 팔리냐의 결승골로 에버튼을 1대0으로 누르면서 승점 3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잔류 경쟁자인 웨스트햄도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됐던 시합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 리즈를 완파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자력으로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웨스트햄은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2부 리그로 또 추락을 하는 그런 또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웨스트햄이 상당히 분위기가 좀 괜찮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성적이 급락을 하면서 이번 리즈전 전까지 뉴캐슬전 지고 아스날전 지고 브렌트포드전 지고 3연패를 했단 말이죠. 그게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도 규모가 상당히 큰 또 런던의 명문 클럽인데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자, 에버튼전 토트넘은 선수들 각오도 뭐 물론 남달랐겠습니다만 내용면에서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결승골로 온 팔리냐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임대인 것 같아요. 과거에 그 클린스만이 시즌 도중에 와가지고 팀 강등 위기를 살려냈던, 아직도 그래서 아주 전설로 거론이 되는 그런 시즌을 보냈었는데, 팔리냐 역시 올 시즌에 아주 성공적인 임대 생활을 하면서 또 팀을 잔류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중요한 골을 터뜨렸으니까요. 진짜 주장이라고 불리는 반더벤, 단수와 함께 이날 선방쇼를 펼친 킨스키 골키퍼까지 더해서 무실점을 지켰고요. 덕분에 팔리냐의 한 골로 승점 3점을 추가를 하면서 보시다시피 최종 순위 17위를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잔류를 하게 됐고요. 18위 웨스트햄은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만 39점에 그치면서 토트넘보다 2점이 적은 그런 승점으로 강등을 했는데, 근데 19위 번니 하고 비교를 해도 승점이 몇 점입니까? 17점이 더 많거든요. 웨스트햄 승점이 39점이기 때문에 22점이 번니. 근데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승점 39점이면은 사실 작년에 토트넘이 땄던 승점보다 많은 승점이거든요. 하지만 뭐 순위는 상대적인 거니까 하여튼 2부에서 선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토트넘은 이번 경기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잔류가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등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17위까지 온 팀인데 뭐 마지막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특히 마지막에 에버턴이 엄청난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동점골을 노렸었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요. 킨스키 골키퍼의 결정적인 선방이 큰 일을 했습니다. 토트넘 레벨의 팀이 17위를 하고도 엄청 환호하면서 막 축제 분위기로 보이는 게 참 이런 시즌 마무리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게다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17위잖아요. 하지만 뭐 어쨌든 잔류라는 것은 그만큼 큰 도파민이 터지는 그런 성과니까요. 그래도 경기 내용이 계속 최근에 우상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제르비 감독 체제로 새롭게 맞이할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지 않나. 적어도 올 시즌보다는 훨씬 좋은 그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다음으로 관심이 아마 가장 많았던 게 로메로였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엊그제 영상 만들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었죠. 로메로가 최종전을 앞두고 경기를 보러 오지 않는다.
같은 날 그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친정팀 경기를 보러 간다. 뭐 이런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친구가 결국 이날 에버튼전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청 논란이 되니까 하루 전에 불이 나게 건너온 모양인데, 뭐 런던으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또 경기장에서 팀을 응원하면서 관전을 했다고 하지만 여론은 전혀 복구가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경기 끝나고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경기장에 오지 않을 거라는 루머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들 다 거짓말이다. 난 남미 여행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이건 다 미디어가 지어낸 소설이다. 에이전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재활의 한 과정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팀을 버리기에는 토트넘은 나한테 너무나도 좀 중요한 존재다. 예, 뭐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잔류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무튼 인터넷에 퍼진 그런 말들을 나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동료들과 함께 지금의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다. 토트넘은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로메로 에이전트가 골드 기자한테 했다는 얘기를 보면 로메로의 아르헨티나행은 일찌감치 예정이 돼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일찍 지금 부상 때문에 시즌아웃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활 계획이 쫙 있는데 그 일환으로 그냥 간 거지 절대 뭐 최종전을 스킵하려고 간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뭐 했던데, 뭐 이걸 믿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고요. 심지어 로메로가 볼 예정이었던 친정팀의 그 1부 리그 챔피언 결정전, 이 경기 시간을 감안하면 로메로는 토트넘 리그 잔류 결정전을 TV로도 안 볼 생각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전 주장인, 유로파리그 우승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 끝나고 나서 토트넘 공식 계정에 이제 잔류하고 나서 이제 경기 결과 SNS에 올렸는데 거기에 곧바로 좋아요를 눌렀어요. 미국에서도 이 경기를 생방송으로 봤다는 얘기죠. 정말 저거 아주 극적으로 비교가 되는 전현직 주장의 모습인데, 근데 로메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기날 로메로 와 있으면 진짜 민망하겠네 다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했는데 막상 왔는데 전혀 민망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더 로메로에 대한 사람들의 좀 비호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뭐냐, 또 욕하니까 돌아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어쨌든 그 사이에 이게 큰 이슈가 됐던 것만 제외하면 아르헨티나 잠깐 갔다가 돌아와서 최종전을 같이 봤다.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놀랄만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튼 로메로가 만약에 토트넘에 계속 남는다고 한다면 이런 이미지를 극복하는데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토트넘 팬들은 여전히 분노를 버리지 않고 있고, 함부르크 임대 가서 올 시즌에 급성장한 크로아티아 수비수죠. 이 부슈코비치 데리고 와서 주전으로 쓰고 로메로 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메로가 나가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랬나?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리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5-26 시즌 순위표 쫙 보시면은 뭐 아스날이 22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최정상에 있고요. 세레머니 굉장히 유쾌하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2위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고별전 있었고요. 베르나르도 실바, 스톤스도 팀을 떠나게 됐죠. 3위 맨유, 4위는 에스톤빌라도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했고, 리버풀 5위 했습니다. 살라 그리고 로버슨, 이 두 명의 레전드들이 떠나는 마지막 고별전 있었고요. 자, 제가 응원하는 썬더랜드가 7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무려 첼시를 잡으면서 첼시를 10위로 끌어내렸고 썬더랜드가 7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유로파리그 티켓을 썬더랜드가 거머쥐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올 시즌 순위표와 함께 이제 그 베네피트를 정리를 해보면,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이제 아스날, 맨시티, 맨유, 빌라, 리버풀 이렇게 가져가게 됐고요. 유로파리그 티켓은 본머스, 썬더랜드, 컨퍼런스리그 티켓은 브라이튼 이렇게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등팀은 18위 웨스트햄, 19위 번리, 20위 울버햄튼. 그리고 리그 득점왕은 27골의 홀란이, 22골의 이고르 티아고, 브렌트포드의 공격수죠. 이 선수를 제치고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움왕은 정말 역대급, 최종전 때도 도르구골 도우면서 어시스트 하나를 추가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무려 21개의 어시스트로 도움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길고 길었던 또 토트넘의 강등 여부, 아스날의 우승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2025-26 시즌, 결국 아스날의 우승과 토트넘의 잔류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이 이제 강등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새로운 시즌 또 그 과정에 있는 월드컵까지 계속 볼리티비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